네, 안녕하십니까. PT박입니다. 네, PT박의 웰빙 스토리, 이침요법 쉽게 배우기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열자극요법, 이침요법을 시술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술사항의 유의사항은 크게 나눠서 3단계로 볼 수는 있는데 시술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사항, 그 다음 시술하는 도중에 또 체크하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시술 후에 이제 그 환자에게 뭐 주지시켜 줘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런 시술 후의 유의사항,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시술 전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환자가 안정이 된 상태인지 그거를 우선 체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든지 얼굴이 홍조가 뛰면서 흥분되어 있다든지 불안감에 쌓여 있다든지 이럴 때는 혹시 맥박에 술을 헤아려서 뭐 소맥이라든지 60회 이상 이하라든지 아니면은 맥이 너무 뭐 빈맥 90회 이상 뭐 이렇게 뛰는 90회 이상 120회 이게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맥이 많이 뛰거나 너무 적게 뛸 때는 충분한 안정을 취해서 시술을 해야 하며 또 이럴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시술 전에 유의해야 될 사항은 현재 그 환자의 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 할 부위를 이게 이 머릿속으로라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다면 어떤 현재 병증에 대한 그 의증으로라도 이렇게 짐작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환자가 지나치게 허약하거나 침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. 그 다음에 탐측기라든지 이렇게 앞진봉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시술할 부위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시술할 때 침이든 뭐 세라믹 구슬이든 뭐 뜸이든 그냥 단순한 뭐 탐측봉으로 누르는 그런 단순 자극이든 간에 시술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시술할 때는 정확한 그 혈위, 그 이열 포인트를 차분하게 하나씩 자극을 해 나가야 하고요. 침을 놓든 세라믹 구슬을 붙이든 이열을 하나씩 시술하고 나서 그 환자의 눈동자나 안색 그런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. 그리고 무리하게 자극을 해서 이번 한 번에 모든 걸 완치시키겠다. 뭐 그런 시술상의 그 시술자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. 그런 욕심이 많이 그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시술하는 도중에 해당 취열 부위와 전혀 다른 무관한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뭐 시린 그런 증상이라든지 불쾌감이 나타나면 자극을 일단 중지하고 그런 부수적인 작용이 왜 나왔는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술하고 있는 그 치열한 자리로 인해서 문제가
발생했다고 생각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을 중지하고 발침해야 될 그러한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시술을 할 때 그 이열 포인트에 침을 넣는다든지 뭐 활석 세라믹 돌을 붙인다든지 뭐 이 단순 자극을 준다든지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한 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마, 중, 산, 통, 열창, 양이라고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쉽게 이게 암송을 하는데, 그 마는 이 저린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마는 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. 중은 묵직하게 느껴지는 무거운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산은 이 치열한 부분이 시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. 그 다음에 통증은 말 그대로 그 부분이 아주 많이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. 그리고 열이 나는 그런 이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요. 여기서 창은 그 부분이, 치열했던 부분이 좀 갑자기 붓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, 마지막으로 마중산 통 열창 양에서 이 양자는 소양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. 가려운 증상. 그런 가려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, 이런 증상들은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얻을 득자 기운기자 듣기라고 해서 오히려 그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반응에 속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열 자극 중에서 강자극을 줄 때 그 환자가 좀 어지럽다든지 메시껍다든지 그런 그 침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, 이것은 일명 침에 대해서 취했다 그래서 침멀미라고도 이렇게 흔히 부르는 그런 증상입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환자의 정황을 살펴보면 눈동자가 흐려지고 가슴이 좀 답답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현상, 그리고 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입술 색깔이 조금 이게 이 홍조가 가시고 푸른기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,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 간단한 원격 치료 이침 또는 이열자극요법이지만 정신을 잃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환자가 그 공포감이 좀 심한 사람이라든지 신경이 좀 쇠약한 사람, 그 다음에 체질이 좀 약한 사람일 때,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긴장을 했을 때, 또는 과로한 사람일 때 이게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.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그 뇌빈혈 현상으로 생각되고,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 침멀미를 처치를 해야 하는데, 이럴 때는 당황하면 절대 안 되고요. 주위에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 치료해주는 시술자가 당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더욱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더 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을 중지를 하고, 일단 그 환자의 다리를 좀 높게 편하게 올리고, 그 다음에 이 벨트를 좀 클러주고 호흡을 좀 고르게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 안색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럴 때는 손가락 끝에 십선열이라고 합니다. 십선열을 이렇게 사열침으로 좀 따주고
사열을 시키면 상황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좀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. 그 처치 후에 환자가 이 침멀미에서 깨어났을 때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시술 후의 유의사항은 이 귀에다가 침을 놨을 때는 아무래도 피부가 천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구멍이 나 있거든요. 침 구멍이. 그러면 그 구멍 안으로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 이 손을 깨끗이 한 상태가 아닌데 이게 귀를 자꾸 만진다든지 감염이 쉽게 오지 않도록 좀 당부를 시켜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세라믹 돌 같은 그런 활석이나 그다음 뭐 이온이나 씨앗이나 그런 그 패치를 붙여줬을 때는 그 해당 그 부착된 이 혀를 안압을 그러니까 좀 한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골고루 문질러주는 그런 동작을 하면 이 이열의 자극 강도를 좀 높여주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환자에게 이 치료에 대한 이 치열에 대한 이 해설을 뭐 이렇게 가볍게라도 좀 해주시고 이 병에 대한 이 증상에 대한 치료의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경과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환자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시술자를 믿음으로써 본인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치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. 보통 그 임상에 오래 계신 그런 분들도 물론 한의사나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1년에 한 번씩은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. 그런 경우는 좀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아니면 그 본연의 그 어떤 치료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망각하고 이렇게 조금 욕심부리고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들 합니다. 뭐 시술하실 때 이런 시술 유의사항을 조금 되새기면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그때그때 잘 치료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PT박이었습니다.